단 3분 만에 당신은 주방에 숨겨진 비밀 하나 때문에 거대한 미식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셰프 한지훈이 가장 믿었던 아내, 그녀가 바로 그의 등 뒤에 칼을 꽂은 사람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미슐랭 스타 획득을 눈앞에 둔 그의 성공 신화는 곧 잿더미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밤이 화려하게 빛나는 곳, 최고급 레스토랑 미원웨이웬의 주방은 완벽을 향한 집착으로 뜨거웠습니다. 이곳의 지배자, 셰프 한지훈.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모든 요리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소스는 3초 더. 가니쉬는 정확히 70방향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내보낼 생각만. 그때 출장에서 막 돌아온 그의 아내이자 치고있는 유명 유재입니다. 음식 평론가인 최수진이 우아한 걸음으로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지우는 기다렸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수진 씨, 잘 다녀왔어? 마침 잘 됐네. 당신에게 제일 먼저 맛보여주고 싶었던 신메뉴가 완성됐거든. 이리 와서 앉아봐. 어머, 정말요? 기대되네요. 우리 남편 작품인데. 지훈이 정성스럽게 플레이팅한 요리를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수진은 잠시 감상하더니 포크로 조금 맛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맛있어요? 역시 당신답네. 섬세하고 균형이 잘 잡혔어. 정말? 이번엔 해산물의 감칠맛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데 집중했어. 소스랑 조화는 어때? 좋아요. 좋은데. 아, 맞다. 얼마 전에 강태호 셰프 레스토랑에 갔었는데 거기 신메뉴는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창의적이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었어요. 당신도 영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강태우. 지훈의 유일한 라이벌로 꼽히는 셰프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나온 칭찬은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차가운 위화감이 지훈을 덮쳤습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피곤함 때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도 노력 많이 하는 모양이네. 당신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서 쉬어. 네, 그래야겠어요. 전화 한 통만 하고 들어갈게요. 수진이 핸드백을 소파에 내려놓고 발코니로 나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훈 앞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기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내가 벗어놓은 트렌치 코트를 정리하다가 소파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백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방 입구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훈이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단단한 고급스러운 남성용 재킷 단추였습니다. 지훈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낯선 디자인의 단추. 그는 단추를 손바닥에 꽉 쥔 채 발코니에서 밝게 웃으며 통화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어둡고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한약보다 더 쓰고 한지훈은 이제 그 쓴맛을 온전히 맛봐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그 낯선 단추는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지훈은 애써 그 의심을 무시하려 했지만 한번 싹튼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심장을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최수진의 모든 행동이 의심의 필터를 거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함께 나누던 소소한 일상 대화가 사라진 자리에 수진은 휴대폰을 들고 혼자 미소 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함께 와인을 마시며 결혼기념일 계획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시선은
내내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간간히 짧은 단답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입가에는 지훈이 알지 못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파트너와의 미팅이라는 명목의 약속은 자정을 훌쩍 넘겨서야 끝났고 그녀에게서는 낯선 와인과 지훈이 선물한 적 없는 머스크 향수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지훈의 심장은 타들어갔지만 그는 차마 아내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끔찍하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레스토랑의 마감을 확인하고 지친 몸으로 자신의 오피스로 돌아온 지훈에게 한 통의 익명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 발신자 불명의 그 메일에는 단 한 장의 사진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모니터 화면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광안리의 화려한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한 고급 재즈 바. 그곳에 그의 아내 수진이 라이벌인 강태우와 함께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료의 만남이라고 하기엔 둘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위스키와 단 2개의 잔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지훈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강태우는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양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강태우의 팔 위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지훈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더는 망상이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던 지훈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부산 흥신소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검색했지만 이내 역겨움을 느끼고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건 그런 식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요식업계 전문 탐사보도. 검색 결과의 가장 위에는 늘 한 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업계의 추악한 비밀들을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탐사 전문 기자 윤 기자였습니다. 그녀라면 이 지옥 같은 의심의 진실을 적어도 품위는 잃지 않은 채 알려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고 다음 날 저녁 인적이 드문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카페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던 윤 기자는 생각보다 평범한 인상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이 날카로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기자님. 한지훈 셰프님께서 직접 보자고 하실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니겠군요. 주방에 불이라도 났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불이 났나요? 아내에 대해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내 최수진 평론가와 강태우 셰프에 대해서요. 흥미로운 조합이군요. 제가 그냥 사진 몇 장 찍어다 주는 파파라치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셰프님, 전 진실을 팝니다. 아주 비싼 값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적인 비밀 보장. 제 정보원과 저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둘째, 제 값은 비쌉니다. 어설픈 진실이 아닌 진실의 풀코스 메뉴를 원하신다면 말이죠.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완벽한 타임라인과 증거자료, 관련 인물들의 증언까지 포함해서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요리사입니다. 기자님, 어떤 요리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재료를 아는 겁니다. 독이 든 재료가 있다면 더더욱 알아야죠. 모든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요. 좋습니다.
결심이 서셨군요. 계약하죠. 최수진 평론가와 강태호 셰프의 상세한 정보를 제게 넘겨주십시오. 일정, 자주 가는 곳, 차량 번호, 의심이 가는 정황까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일주일 안에 첫 번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윤 기자에게 넘겼습니다. 아내의 다이어리에 적힌 불분명한 약속들, 최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그 익명의 이메일까지. 그는 수진과 태우가 단순히 라이벌의 아내와 남편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의 요리학과 선후배 사이였고, 한때는 캠퍼스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던 첫사랑 연인이었습니다. 졸업과 함께 자연스럽게 헤어졌지만, 지훈이 모르는 과거의 인연이 현재의 배신으로 음흉하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 기자와 계약한 지 정확히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저녁 손님들로 북적였고, 지훈은 기계처럼 움직이면서도 온 신경은 휴대폰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소스를 태웠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곧장 서늘한 워크인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불타는 속을 조금이나마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윤 기자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에는 간단한 보고 내용과 함께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요청하신 최수진 씨의 3일 전행적, 공식 일정, 서울 미식 세미나 참석. 하지만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첨부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 최수진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김포발 제주행 비행기 티켓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비행기로 제주도로 향한 강태우의 티켓 사진도 나란히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던 출장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물과 용서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해운대의 고급 펜트하우스는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앞 커피 테이블 위에는 윤 기자로부터 받은 제주행 비행기 티켓 사진이 인쇄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닌 그의 결혼 생활에 내려진 사망 선고문처럼 보였습니다. 자정이 넘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최수진이 지친 기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있는 지훈을 보고 살짝 놀란 듯 했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어요? 불도 안 켜고. 사람 놀라게. 기다렸어. 서울 세미나는 어땠어? 피곤했겠네. 말도 마요. 지루해 죽는 줄 알았네. 맨날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당신은 저녁 먹었어요? 아니, 당신이랑 같이 먹으려고. 근데 이상하네. 서울 세미나가 그렇게 피곤했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테이블 위에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종이를 받아든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감추려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항공사에서 실수가 있었나 보네.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실수? 일정이 바뀌었는데 연락 한 통 없었다? 그것도 강태우 셰프랑 같은 비행기로,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우연한 실수?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수진의 표정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우아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하, 결국 이런 짓까지 한 거예요? 내 뒤를 캤어? 한지훈 씨, 정말 한심하고 찌질한 거 알아요? 변명도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지우는 그 차가운 태도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이었구나. 전부 다. 언제부터야? 1년쯤 됐나? 그래, 맞아. 나 강태호 씨 맞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맞아. 이제 만족해? 그녀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하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후회나 미안함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랬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가 함께 이룬 모든 게 있잖아. 우리가 이룬 거? 아니, 당신이 이룬 거지.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당신은 늘 완벽했지? 완벽한 셰프, 완벽한 남편인 척. 근데 그거 알아요? 난 당신의 그 완벽함에 숨이 막혔어. 당신은 나랑 결혼한 게 아니야. 당신의 주방, 당신의 레스토랑이랑 결혼한 거지. 난 그냥 당신의 성공 신화에 어울리는 근사한 장식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잖아. 무슨 소리야? 난 당신을 위한 거였어. 모든 게. 사랑? 웃기지 마.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의 성공을 돋보이게 해줄 트로피가 필요했을 뿐이지. 당신이 새 소스 개발에 밤샐 때 내가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 내 블로그 글이 레스토랑 홍보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로 따질 때 내 꿈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태호 씨는 달라. 그 사람은 나를 봐줘. 내 재능, 내 야망, 나 최수진 자체를 존중하고 인정해준다고. 당신처럼 자기 그늘 아래 가두려고 하지 않아. 그는 내 동반자야. 수진의 모든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훈의 가슴에 밝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가 바쳐온 사랑과 헌신이 한순간에 모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알았으니 얘기할게. 이혼해줘요. 더 이상 당신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재산, 공평하게 나눠야지. 이 아파트, 우리 예금, 그리고 미원 지분 50%. 뭐라고? 레스토랑 지분? 제정신이야? 그건 내 피와 땀이야. 우리 가족의 역사라고. 왜? 미원이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내공이 없다고 생각해? 내 평론, 내 인맥, 내 홍보 능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지훈 셰프가 있었을 것 같아? 난 내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뿐이야. 변호사랑 이미 상의도 끝냈어. 내 기여도는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아.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비즈니스야. 지훈 씨. 비즈니스라는 단어의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넘어선 깊은 허무함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액정에는 윤 기자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긴급 보고,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훈은 기계적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윤 기자는 두 사람이 단순한 불륜 관계를 넘어 사업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아이템은 바로 소스였습니다. 첨부된 사진 파일에는 수진과 강태우가 경기도 외곽의 한 식품 개발 연구실에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소스병의 시제품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배경의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화학식과 생산 일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은 소스병에 붙은 라벨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라벨에는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만이 알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간장의 애칭,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단어가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수진에게 단 한 번
깊은 밤 와인에 취해 사랑의 증표처럼 이야기해 주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 그의 가족의 역사, 그의 인생 전부를 훔치려는 계획적인 강도질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미련의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남편은 죽고 냉혹한 심판자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수진 씨. 당신 말이 맞아. 정리해야지. 아주 깔끔하고 공평하게. 당신 목, 내 목,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사랑이라는 요리가 차갑게 식었을 때 복수라는 이름의 메인 디시는 가장 차갑고 잔인하게 제공되는 법입니다. 다음 날 한지우는 부산 센텀시티의 가장 높은 빌딩에 위치한 법무법인 정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윤 기자가 보내온 모든 증거가 담긴 USB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를 맞이한 사람은 이혼 및 상업 분쟁 전문 변호사 박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재계의 더러운 분쟁들 속에서 의뢰인의 삶을 외과수술처럼 정밀하게 도려내는 해결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지훈이 내민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은 차가운 미니멀리즘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 뜨겁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진, 비행기 티켓,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이름이 밝힌 소스, 시제품 사진까지. 그녀는 증거들을 검토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지훈의 심장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모든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한 셰프님, 윤 기자, 일 처리가 아주 깔끔하군요. 이건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처절하게 이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싸움이죠. 상대방에게 단 한 톨의 미련이나 희망도 남기지 않는 것, 그게 제 전문입니다.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 저희 가족이 받은 모욕, 그리고 그들이 훔쳐가려 했던 제 인생까지 전부 다요. 좋습니다. 그 각오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셰프님을 위한 정의의 코스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에피타이저입니다. 최수진 씨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그녀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기에 재산 분할에서 셰프님께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요구한 레스토랑 지분 50%요? 법정에서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어드리죠. 계속하시죠. 둘째, 메인 디시입니다. 상간남 강태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법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톡톡히 치르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죠. 남의 아내를 훔치는 셰프. 이 타이틀을 그의 이름 앞에 평생 붙여주는 겁니다. 그의 레스토랑 평판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지막 서류, 바로 소스 시제품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 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페셜 디저트입니다. 바로 영업비밀 침해 및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민형사 소송입니다. 이건 두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분류는 사생활의 영역이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계획적인 기업 스파이 행위입니다. 징역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업계에서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꿈이 담긴 소스 사업이요? 시작도 하기 전에 파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한 셰프님, 좋은 셰프는 썩은 재료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깝다고 그냥 사용하나요? 아니죠. 다른 모든 좋은 재료까지 망치기 전에 즉시 도려냅니다. 그들은 셰프님의 마음만 훔친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추억과 가족의 유산을 훔치려 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셰프님의 것을 지키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셰프님께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최수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턱짓으로 전화를 받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한지훈 씨, 도대체 언제까지 시간 끌 거예요? 내가 보낸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깔끔하게 끝내자면서? 내 시간은 시간이 아니에요? 태호 씨랑 나, 우리도 우리 계획이 있다고요? 미안하지만 협의는 없을 거야. 뭐라고요? 지금 장난해요? 위자료라도 더 뜯어내려고? 어차피 당신도 변호사 만나보면 알 텐데? 나도 기여한 몫이 있어. 함부로 못한다고? 서류는 법원에서 보게 될 거야. 당신이 받아야 할 몫, 그리고 당신이 치러야 할 죗값, 전부 다 법정에서 계산하지. 끊어. 지훈은 수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박 변호사를 바라보며 결심이 섰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슬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정의의 코스 요리. 저도 맛보고 싶군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요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특별한 홍보가 필요하겠죠. 윤 기자에게는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뜨릴 수 있도록. 그날 오후 박서연 변호사의 사무실에서는 3건의 소장이 동시에 법원에 전자 접수되었습니다. 서류들이 시스템에 업로드되는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한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윤 기자가 노트북 앞에 앉아 마지막 문장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멈춘 곳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스타 셰프의 배신, 사랑, 거짓, 그리고 훔친 레핏이. 그녀의 마우스 커서가 기사 전송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망설임 없이 클릭되었습니다.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듯한 그 클릭 소리와 함께 잔인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들이 함께 차린 거짓의 만찬은 화려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치워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윤 기자의 기사가 온라인에 공개된 순간 대한민국 요식업계는 그야말로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기사는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를 장식했고 한지훈 셰프의 눈물, 훔친 레시피와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점령했습니다.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강태우의 레스토랑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것은 예약 전화가 아닌 예약 취소와 항의 전화였습니다. 그의 레스토랑 SNS 계정은 별점 테러와 비난 댓글로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소스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을 뺐고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은 한 줌에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최수진의 블로그는 분노한 대중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가정 파괴범, 레시피 도둑, 희대의 사기꾼. 수만 개의 악성 댓글이 그녀의 화려했던 경력을 뒤덮었고 광고 계약을 맺었던 모든 브랜드는 그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함께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텅 비어버린 강태우의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 아래 이제는 그 어떤 손님도 앉아있지 않은 테이블 사이로 날카로운 말들이 오갔습니다. 전부 당신 탓이야. 당신이 너무 서둘렀어. 한지훈 그 자식을 너무 얕봤다고. 내 탓? 지금 제정신이야? 그 레시피가 필요하다고 그걸로 성공해야 한다고 나를 부추긴 게 누구였는데? 당신 아니었어? 난 단지 가능성을 얘기했을 뿐이야.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당신의 그 쓸데없는 감정과 섣부른 판단이었지. 왜 그놈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해서 일을 키워? 조용히 끝낼 수도 있었잖아. 비겁하긴. 압박이 들어오니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당신이 좀 더 결단력 있게 한지훈을 막았어야지. 결국 당신은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남자였던 거야? 위기 앞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방패막이로 세우는 꼴이라니. 사랑?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랑이란 말이 나와?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망가졌어. 당신의 그 끝없는 욕심 때문에. 내 욕심? 웃기지 마. 우린 똑같은 사람들이야? 강태우. 당신도 내 배경과 영향력이 필요했던 거잖아. 서로의 욕망을 위해 만난 것뿐이라고. 이제 와서 순진한 척하지 마. 그들이 그토록 위대하다고 찬양했던 사랑은 돈과 명예라는 포장지가 벗겨지자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서로의 성공을 향한 욕망의 다른 이름이었을 뿐 실현 앞에서 그들의 관계는 너무나도 쉽게 부서졌습니다. 반면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던 한지우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원의 문을 잠정적으로 닫았습니다. 새로운 미원을 위한 재정비 기간이라는 짧은 안내문만을 남긴 채 그는 모든 언론의 연락을 피하고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화려한 부산이 아닌 흙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가 나는 경북의 한적한 시골, 그의 할머니가 살던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지우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휴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뽑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가마솥밥을 했습니다. 그는 먼지 쌓인 찬장에서 할머니의 손때, 묻은 낡은 요리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기교나 값비싼 재료가 아닌 자연의 시간과 정성만이 담긴 정직한 레시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미슐랭 스타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요리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계절의 흐름에 따라 가장 신선한 재료로 된장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장작불에 생선을 구웠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실된 음식의 맛은 배신감으로 얼룩졌던 그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었습니다. 그는 요리의 본질,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본질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재창조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마침내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앞은 일은 아침부터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최수진과 강태우였습니다. 몇 달 사이에 수척해진 그들은 명품 옷으로도 초라함을 감출 수 없었고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를 피해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양거리를 둔 채 걸었습니다. 잠시 후 한지훈이 탄 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훈의 모습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깊어진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와 흙을 만지며 단단해진 손은 그가 지난 몇 달간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과 카메라 세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정면을 응시하며 법원의 계단을 올랐습니다. 씁쓸한 디저트가 테이블 위에 올랐고 이제 그 마지막 플레이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였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주방을 전부 태워버려야만 더 좋은 새 주방을 지을 수 있습니다. 법정의 문이 닫히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소송은 한지훈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는 막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받았고 그의 가족의 유산이었던 비법 레시피 또한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화려하게 복귀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지훈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해운대의 번화가가 아닌 조용한 골목길에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다심, 자담.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다는 뜻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이름이었습니다. 테이블은 단 5개. 메뉴는 그날그날 가장 신선한 재료로 만드는 단일 코스 요리뿐이었습니다. 미원의 차가운 완벽함 대신 다심은 할머니의 부엌처럼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고 그의 이야기가 담긴 음식은 평론가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늦은 겨울밤 성공적으로 저녁 영업을 마친 지훈은 그의 작은 사무실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구겨진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마 전 도착한 최수진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사죄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대신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자신의 고된 삶에 대한 하소연과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할 정도로 노골적인 금전적 도움을 구하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곱게 접어 타오르는 벽난로의 불길 속으로 조용히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는 순식간에 검은재로 변하며 그의 과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완벽한 평온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제국을 건설하겠다던 최수진과 강태우의 뜨거웠던 사랑은 초라한 원룸에서 서로를 핥히는 증오로 끝이 났습니다. 강태우는 빚더미에 앉아 부산을 떠나 종적을 감췄고 최수진은 요식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채 음식과 아무런 관련 없는 힘든 일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주말 아침, 지훈은 자신의 레스토랑이 아닌 한 보육원의 밝은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날카롭던 한지훈 셰프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반죽하는 법을 알려주는 다정한 선생님만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서툰 손으로 밀가루를 뒤집어 쓰자 지훈의 얼굴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만드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이 될 거야.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미슐랭 스타나 화려한 명성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한지훈은 배신이라는 가장 쓴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달콤한 맛을 창조해냈습니다.